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서 법률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의 박수진입니다. 법률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어렵게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법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소리 나는 생활법률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부동산과 관련된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줄 전문가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지부 수성구 지회에 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동산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땅, 건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사실 그게 다인데요, 네. 그죠? 이게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학술적으로 조금 보자면 법률적인 개념, 법률적인 개념이 그거예요. 토지와 토지의 그 고정으로 부착되어 있는 정착물을 보고 이제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경제적인 개념이 있어요. 네. 경제적인 개념은 이제 뭐 자산으로서, 자본으로서 우리가 또 그 땅을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이렇게 또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왜 토목이나 건축 같은 또 설비나 이런 것들 그 기술적인 개념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동산의 개념을 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그리고 기술적 개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개념을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게 되고 그분들한테 또 하소연도 들어보고 또 사연을 들어보면 그 잘 몰라서 그런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의 아니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제 그 몰라서 당했던 그런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사례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도 이 사례와 함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부터 이정진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3년에) 보증금 500만 원, 월 30만 원, 1년짜리 월세 계약을 한 나철수 씨는 별다른 계약 연장 없이 계약 기간보다 2년 더 살게 됐다. 그러다가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게 돼 바로 다음 달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말도 없이 갑자기 나가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새로 들어올 사람을 구하든지 아니면 사람 들어올 때까지 월세를 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네, 선생님 이렇게 나철수 씨의 사례를 들어봤는데요. 2년을 살다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지금 철수 씨가 월세를 내야 해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첫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사례 같은 경우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묵시적 갱신이라 하면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있을 때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그죠? 네. 2년 계약을 하는데 2년 계약이 만료가 됐어요. 근데 임대인, 임차인, 그렇죠? 그게 집주인과 세입자 양 당사자가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물론 뭐 알고도 지났을 수도 있고 모르고 지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아무런 의사 표현 없이 지나는 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은 이제 기한의 정함이 없다 뿐이고 네.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그러니까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철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전에 1년짜리 계약을 하고 2년 더 살게 돼서 해지 통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사 후에도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월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3개월 기간은 네. 우리가 말한 듯이 뭐 내가 언제든지 나가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나가는 기간 3개월은 임대인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보증금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할 수 있겠죠, 네, 그죠? 네, 네. 이제 그런 기간을 의미를 하는 건데 내가 이 집 주인한테 해지 통보를 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3개월까지는 차임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계속. 그리고 집주인이 나갈 거면은 새로 사람을 구하든지 그리고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네, 이럴 네. 경우 철수는 새로 사람을 구해줘야 되는지. 아니요, 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예, 네. 없고 말 그대로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받아서 기존에 살던 집을 명도를 해주고 나오면 끝이에요. 보증금을 받고. 네네. 철수가 미리 알았더라면 전에 살던 집에 대한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철수 씨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네. 좋을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묵시적 갱신이라는 그 개념이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나오는 건데 네. 이 조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네.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묵시적 갱신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3개월이란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나철수 씨가 미리 알았다면, 그죠? 그 전에 미리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그러면 그래서, 이 기간을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기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철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임대인 중에서도 이 묵시적 갱신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네. 그렇게 기분 좋은 법은 아니에요. 네. 네. 임대인 입장에서는 네. 내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이 집을 어떻게 사용 수익할 수가 사용 수익 해야 될 때가 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게 되면 그 묵시적 갱신이 돼 버리면 네. 2년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네, 해줘야 무조건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아. 임대인은 그 기한 동안은 나가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집주인하고 2년을 계약을 하고 네. 만약에 2년을 더 묵시적 갱신으로 살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시 2년을 더 묵시적 갱신으로 살 수도 있는 건가요? 횟수 정함이 없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네. 계속해서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묵시적 갱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주택에 관련된 사례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네. 이 상가 건물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상가 건물에도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도 네. 우리가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고 네. 또 이제 별다르게 우리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네. 살고 있으면서 어떤 영업을 하면서 네. 계약 기간이 지났을 때 별다른 해지 통고 의사 없이 지나면은 묵시적 갱신이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상가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그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많아서 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면 중개 보수비를 네네. 부담을 해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가면서 중개 보수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중개보수는 기존에 살고 있던 임차인 아니면 영업을 하고 있던 임차인이 부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유관기관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그 해석이 나온 게 네. 새로운 임차인과 네. 그다음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석을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이 내는 것이 네. 기존에 살던 사람 묵시적 갱신이 됐어. 네. 그래서 3개월 그 해지 통고 기간을 마치고 나가면은 그래서 또 새로운 임차인이 왔을 때 네. 그 중개 보수를 부담하실 필요는 부담할 없습니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이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묵시적 갱신하고 명시적 갱신이 있어요. 네. 명시적 갱신은 말 그대로 재계약을 하는 거죠. 임대인과 네. 임차인이 재계약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묵시적 갱신과 다른 점이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가 있지만 네. 우리가 명시적 갱신으로 재계약이 들어갔을 때는 임차인은 그 약속된 그 기간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네네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임대차를 원하는 임대인이라면 재계약을 원하시겠죠, 그죠? 네. 예, 재계약을 원하실 거고, 물론 그 재계약을 하면서 묵시적 갱신이든 명시적 갱신이든 네. 임료 증감의 요구권은 있습니다.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묵시적 갱신은 구두 계약으로도 가능한 거죠?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 게 자체가. 말 자체가 네. 말이 없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예. 아까 말한 명시 계약은 명시적 갱신은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든지 네. 어떻게 뭐 구두로 서로 의사 표현을 해서 다시 계약하는 거를 명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진 중개사와 함께 첫 번째 부동산 법률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잠시만 간단한 용어 정리하는 시간 갖고 다음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상생활의 사례를 통해서 법률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 똑소리 나는 생활 법률, 이정진 공인중개사와 함께 부동산 법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사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집에서 지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나열심 씨에게도 꿈에도 그리던 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미 계약 종료가 됐지만 입주까지는 월세를 내면서 살아도 된다는 집주인의 허락도 받아둔 상태. 어느덧 입주 날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고 나열심 씨는 집주인에게 입주를 해야 하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앞불싸 집주인이 지금은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한다. 네, 선생님, 열심 씨 지금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할 텐데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집주인이 네. 보증금을 반환해줄 능력이 지금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분은 이사를 들어가야 되고 한 달 네. 후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네.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이제 우리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네. 주소를 빼버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대항력을 잃어버려요. 음, 우선 변제권 네. 없은 거죠. 우리가 이제 흔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대항력은 네. 어떤 누구한테든 대항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놓고 네. 전입신고를 하면 그게 내가 거기 거주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예,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점유를 하고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네. 있어야지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확정 일자라고 하는 게 서류로 존재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확정일자라는 게 네. 우리가 그 임대차 계약서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네. 공공기관이나 법원이나 네. 시군구 주민센터에서 네. 확인인을 받아 놓는 것을 확정일자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가면은 오늘 이사를 했어요. 확정 네. 일자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 서류에 그렇죠. 도장을 찍어주는 그렇죠. 건가요? 전입신고하고 같이 네. 해서 계약서, 통상은 계약서 뒷면에 네. 아니면 앞면에 찍을 수도 있고 계약서에서 확인인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우선 변제권은 또 어떤 용어인가요? 네, 우리가 그 대항력을 갖춘다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네. 이게 그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은 말 그대로 채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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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하고 물권하고 다른 경우인데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요.
한 사람한테만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네. 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고 네. 물건 같은 경우에는 배타성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물건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가 우선 변제권을 이렇게 받는 것은 네. 그러니까 채권인 임차권을 네. 물권화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음. 해서 그 다른 경매에 넘어갔거나 이랬을 때 네. 우선적으로 후순위 권리자한테 뭐 근저당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이제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쉽게 얘기를 해서 네. 내가 살고 있다가 나갔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순서가 있는데 네. 내가 먼저 살았으니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네. 우선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권인 그렇죠. 거죠. 이제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출을 해버리면 안 돼요. 아, 전출을 해버리면 안 네네, 돼요. 주소를 빼버리면 안 되는데 네. 피치 못하게 입주일을 뭐 이사 가야 될 그 집에서도 네. 약속이 있겠죠, 그죠? 네네. 그 피치 못하게 어떻게 해서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항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전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어지는데 이럴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전입 신고를 하기 전에 아니죠. 그러니까 전입 이제 신고를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네. 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말 그대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채권을 물권화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것을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놓으면 네. 점유를 상실해도 우리가 그 순위를 잃어버리진 않는 거죠. 아, 네. 그러면 그대로 유지할 보증금을 수가 있는 거죠. 돌려받지 못하고 나갔는데 임차권 등기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 이제 그 순위를 보전하는 의미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네. 우리가 그 주소를 빼버린다든지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순위가 밀려져 버려요. 네. 그죠? 계약서를 다시 쓰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명시적 갱신이 만약에 됐을 때 네네. 그렇게 됐을 때 확정일 때 다시 받아야 됩니다. 네. 다시 받아야 되면은 순위가 또 그만큼 뒤로 가는 거죠. 그 전에 근저당이 있으면 선순위가 있을 경우하고 없을 경우가 또 다른데 그렇게 되면 또 밀려나는 거예요, 순위가. 그러면 이런 사례를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분들이 먼저 순서대로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분이 있는 그 계약서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유지를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여의치가 못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네네네. 건데 피치 못하게 이사를 나가야 될 경우에는 네.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놓으면 네. 그게 전세권의 효과와 같아요. 음. 전세권을 설정을 해 놓으면 네네. 우리가 그 집에 살고 있어도 되고 안 살고 있어도 되고 네. 나의 순위 네.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 놓으면은 우리가 네. 주소를 뺀다든지 뭐 네. 흔히 말해서 네. 전출을 한다든지 또 뭐 어떻게 뭐 일부가 나간다든지 그렇게 네. 살고 있어도 마찬가지고 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가 변동이 없다는 거죠.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그리고 주위에 보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새 집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받기 위해서 내 명의는 전 집에 놔두고 부인 명의만 옮기고 싶다는 분들 계신데요. 가능한 건가요? 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네. 허다한데 네.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네. 해결 방법이 집주인과 원만이 뭐 이렇게 타협이 된다면 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놓고 주소를 빼는 게 맞겠죠. 아, 근데 이제 뭐 어른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객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거나 일을 해보면 네. 나 등기부등본 더러워지는 거 싫어.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요즘은 잘 안 계시지만 네. 예전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싫어하시는 주인분들이 간혹 계셔요. 아,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등기 명령 신청을 해놓고 주소를 이전을 하면 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순위 보존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순위를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절대로 그 임차권 등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 경료되기 전에는 전출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조건을 우선 변제권 대항력을 갖춘 그 조건을 그대로 갖춘 상황에서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네. 그 신청이 격려가 됐을 때 주소를 빼서 이사를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아, 임차권 등기 명령 네. 중요한 네, 사항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이 두 번째 사례와 관련해서요. 혹시 선생님 주위에서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든지 우선 변제권 확정일자 몰라서 어려움을 겪은 다른 분들의 사례도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조금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묵시적 갱신하고 네. 임차권 등기명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네. 임대인이 대출이 필요해요. 네. 대출이 필요한데 그럼 세입자한테 주소 잠깐만 빼줄래? 아. 내가 지금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잠깐만 뺐다가 내일 넣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아무렇지도 않게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리고 봐왔던 그것도 뭐 정으로 그죠. 이렇게 해서 잠시 주소를 딴 곳으로 뺐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중간에 그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있으면요. 네. 대출이 있는 걸 알고 들어왔는 상황이면 네. 예를 들어서 대출이 있는 걸 알고 들어왔는 상황인데 잠시만 주소 좀 빼줄래? 뺐습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전입신고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근저당권이 저보다 후순위였어요. 그 네. 세입자보다. 네. 후순위였는데 이 사람이 주소를 빼고 다시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순위가 밀려버립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돼요. 아. 그렇게 해서 그런 걸 악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그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이용당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네, 선생님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 우선 변제권 확정 일자 얘기 쭉 해왔는데요. 이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 살면서 네, 흔히 말하는 남의 집살이 네, 서럽죠? 네. 서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네. 우리가 소중한 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네, 일정의 소정의 절차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거나 보증금이 있는 월세를 들어가실 경우에는 네,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는데 네, 이 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네. 시군구 뭐 주민센터라든지 네. 그런 데 가셔서 확인일자를 받으시고요. 네, 전입신고를 하십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대항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 하는 것은 나보다 후순위인 권리자들보다 내가 먼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런 권리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과 확정일자 네.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네, 전출을 해야 될 경우 네. 다른 곳으로 어쩔 수 없이 뭐 전근이라든지 그렇게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전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꼭 그 상태를 유지하시고서 네.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고 네. 그 등기 명령이 격려될 때까지는 절대 주소를 빼시면 안 돼. 네. 주소를 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것만 지켜주시면 소중한 내 재산은 지켜질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부동산 법률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까지 살펴봤는데요. 똑소리 나는 생활 법률, 오늘 첫 번째로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나름 조금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내용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요. 이것저것 찾아보고 공부를 해봤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사례를 들어보니까요. 좀 더 쉽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다음 시간에도요, 부동산 법률과 관련된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